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단 한 번도 홈에서 진 적이 없는 레이커스 대 스티브 커 감독 부임 이후에 서부 팀들에게 시리즈를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워리어스. 과연 두 팀 중 어느 팀의 기록이 깨지면서 한 팀은 결승으로, 한 팀은 이번 2라운드를 마지막으로 라운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될지 같이 여섯 번째 게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쿼터로 5차전 리뷰를 먼저 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 쿼터로 레이커스의 6차전 프리뷰와 코멘트, 그리고 3쿼터 시간으로 골스의 6차전 프리뷰와 코멘트, 4쿼터로 6차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차전 106대 128로 워리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페인트존 내 득점이 우위인 레이커스와 3점에서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워리어스. 점차 이 두 팀의 강점은 희석되고 있다는 점을 지난 경기부터 계속 저희가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두 팀은 서로의 장점에서 누가 더 우위에 있고 그 우위를 바탕으로 승패가 갈리기보다는 결국에는 사소한 것 하나 두 개에서 승부가 갈림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커스가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 계속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음에 가장 큰 요인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강력한 페인트존 내 득점을 바탕으로 생산해낸 프리드로, 즉 자유투였습니다. 자유투에서 2배 이상의 개수와 80%에 달하는 성공률로 상대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득점 찬스인 자유투를 바탕으로 차곡차곡 득점을 쌓으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번 경기는 이번 시리즈 처음으로 워리어스가 더 많은 성공 개수와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면서 레이커스로 하여금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점이 박탈해 가며 레이커스로 하여금 공격에서의 맥을 추지 못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선수들의 득점 분포를 한번 봐보도록 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커리는 27득점과 8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3점슛 성공이 있어서 3개밖에 기록하지 못함을 알 수 있죠. 그와 더불어 탐슨 역시 이번 경기에서 저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활약을 해주지 못하면서 결국 다른 선수들에게 그 짐이 넘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위긴스가 25점과 7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게임 MVP에 선정되었고, 그린이 20득점과 10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역시 그린은 플래그런트 파울과 테크니컬 파울만 받지 않는다면 팀 분위기면 분위기, 팀의 승리면 승리, 두 개의 양 측면을 모두 다 가져다주는 선수임을 다시금 증명했죠. 또한 게리 페이튼 2세와 조던 폴 역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커스 역시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나는 홀수의 AD다 임을 다시금 증명하면서 23득점과 9리바운드를 보여주었고, 제임스 역시 자신의 평균치 득점을 계속 해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스가 지난 경기에 15점과 7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이번 첫 자신의 플레이오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압박감을 이겨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이로 하여금 다음 경기에서 리브스의 활약을 조금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팀의 공격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워리어스는 포인트 인 페인트, 3점, 자유투, 페인트점의 득점, 이 세 방면이 너무나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레이커스는 커리의 45도에서의 펼쳐지는 3점, 픽앤롤, 픽앤팝, 아니면 미스매치를 활용한 공격에서 수비에 마땅한 대책과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커리는 45도에서의 득점을 계속 시도하였고 공격을 계속 45도에서 창출해냄을 알 수 있죠.
반면 레이커스는 결국 상대의 헐거운 페인트 존을 공략하기 위해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기점으로 공격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왼쪽에서의 공격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레이커스는 대부분의 공격에서 인사이드에 있는 갈매기에게 포스트에서 공을 주고 로우에 있는 데이비스는 상대가 더블 팁이 오든 아니면 상대적으로 미스매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저돌적으로 골밑을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AD가 없었을 때는 르브론 제임스나 그 이외의 선수들이 자신의 개개인의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뿐 팀적인 조화는 살짝은 아쉬운 모습을 4쿼터 후반에 보여주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6편 워리어스의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발 흐름 좀 끊지 말자. 6차전 턴오버 개수는 입니다. 결국 턴오버 개수로 워리어스의 승패가 갈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워리어스는 패배했을 때 거의 20개에 육박하는 턴오버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 5차전이었죠.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스코어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실책과 실수로 상대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죠. 이런 쓸데없는 턴오버로 결국에는 점수차를 어느 정도 좁히는 기회를 레이커스에게는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리어스는 결국 이러한 쓸데없는 턴오버만 아니었다면 더욱더 쉽게 게임을 이겼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 6차전 역시도 턴오버의 개수를 얼마나 줄이고 결국에는 효율을 높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발 우리도 쉽게 좀 이겨보자. 터져라 3포인트입니다. 결국 워리어스는 정규 시즌부터 팀 색채죠. 3점슛을 바탕으로 3점슛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시도를 하고 가장 많은 성공과 상위권에 매치한 성공률, 결국 3점이 팀의 색깔인 팀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3차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시도 개수 대비 성공 개수와 성공률에서 미비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저는 탐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탐슨은 2차전 이후에 3점슛이지만 3점슛이 안 된다면 2점과 그로 인한 아니면 다른 득점을 위한 동료들에게 기회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스코어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만 전혀 그러지 못한 채 결국 무용지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슨은 무조건적으로 2차전급 활약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팀 다른 동료들에게 무게감을 어느 정도 덜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커리 역시 어시스트, 리바운드까지 결국 팀의 전천후 에이스 역할을 보여주고 있지만 커리 역시 살짝쿵 3점슛에 대한 성공률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커리 역시 어느 정도 자신의 평균치만 해주더라도 팀이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선수의 3점이 즉 워리어스의 3점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선수의 얼마나 3점슛을 성공해 주냐가 결국 이 경기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외로운 커리의 조력자는 누가 될 것이냐입니다. 2차전의 MVP 탐슨이냐 아니면 지난 경기 MVP 위긴스 아니면 파울만 안 하면 완벽한 디그린이냐. 수비에서의 불안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공수 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페레튼 2세냐. 결국 이 중에 누가 조력자가 되어서 결국 팀의 승리로 이끌 것인지 저희가 조금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레이커스의 코멘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는 결국 승리를 가져간 경기를 보면 20개 이상의 자유투를 성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보다 2배 이상 많은 자유투 기회를
만들어냈고 80%가 넘는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쉽게 이겨나갔는데요. 진 경기를 보면 10개의 언저리에 자유투 성공과 자유투를 얻어낸 개수 역시 20개에 육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따르면 결국에는 인사이드 내에서 얼마나 상대를 괴롭혀주고 그로 인해서 파울을 얻고 그로 파생되는 공격으로 인해 팀 전체적인 공격 스탯이 올라가느냐를 저희가 계속 단계적으로 연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엔 인사이드면 인사이드, 바깥이면 외곽이면 외곽, 외곽은 원체 약한 레이커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페인트 존이 풀리지 않으면 결국엔 이번 경기 역시 득점 양상 자체가 스코어 런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갈매기를 필두로 결국 인사이드 내에서 계속 두들겨주면서 그린을 압박하고 결국 캐머런 루니를 출전하게끔 하고 결국 나머지 선수들로 하여금 무한 로테이션을 통하여 워리어스의 수비의 체력을 뺏어 가려고 계속해서 다비넨 감독은 공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홀스의 AD는 불변의 진리일까입니다. AD는 홀스 경기만 되면 미친듯이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저번 4차전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는 절대 AD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없었는데요. 과연 이번 6차전은 4차전과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AD는 홀스에만 불변의 진리임을 보여줄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AD가 빠르게 팀을 승리로 이끌면서 조금은 휴식을 가지고 결승에 임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자신이 강한 홀스의 경기를 하기 위해 7차전을 가는 것보다 빠르게 팀의 승리를 6차전에서 이끌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득점이면 득점, 리바운드면 리바운드, 스틸과 블록에서 분명히 자신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4차전 이후에 블록 개수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데이비스가 자신의 인사이드 내에서 영향력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수치로 블록 개수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4차전처럼 결국 미스매치 상황에서 커리를 3점으로서의 압박, 스코어로의 압박과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미스매치를 활용하여 상대의 득점을 실패했을 때 빠른 속공으로 인한 트랜지션 상황을 만들어내는 장점은 있지만 오히려 인사이드 내가 헐거워진 레이커스를 공략한 워리어스의 커 감독의 전술 전략도 5차전에서 통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갈매기가 얼마나 인사이드 페인트 존 내를 지켜줄지도 유의해서 봐줘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결국 한 경기만 이기면 되는 레이커스가 결승으로 가기 위한 이정표를 세울 선수는 누가 될 것일까입니다. 킹 제임스냐, 아니면 러셀과 리브스, 슈레더, 워커 4세 중 저번 워커 4세처럼 자신이 갑작스럽게 MVP 활약을 펼쳐줄 선수가 나오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지, 아니면 제임스와 AD의 활약으로 다시금 결국 4대2 스코어런을 만들면서 결승전을 진출할지, 레이커스는 어떤 순서가 활약할지를 조금 유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리브스의 활약을 조금은 눈여겨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있을 6차전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이커스가 승리를 거둔과 동시에 지금 현재 2.5점의 플러스 마이너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레이커스가 충분히 2.5점 마이너스 핸디캡 역시 가져가더라도 그 이상의 점수 차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 11시에 경기가 있는데요. 모두 일어나셔서 즐겁게 경기 시청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